안녕하세요. 네, 지금 막 시작을 해가지고 좀 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고전을, 네, 프랑스 문학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번 방송 때 그, 플로베르 마담 보바리하고 발자크의 고리우 영감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19세기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다룰 책들은 이제 20세기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와 작품들을 뽑아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순서가 조금 섞였네요.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것 같고요. 음, 네. 그리고 이 책 두 권은 제가 최근에 이제 어, 인스타그램에 좀 서평을 부탁을 받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야 될 책이라서 오늘 잠깐 소개해드리고 다음 방송 때 네, 혹시 읽고 오신 분들 계시면 그때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책도 그러고 보니 자꾸 소개할 책이 늘어나는데 이 책도 네, 제가 오늘 한 몇 시간 전에 서평을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에다가 올려놓았는데요. 네, 이 책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두서 없지만 혹시 이야기하다가 또 즉흥적으로 네, 옆에 있는 책이나 네, 이쪽에 지금 화면이 좁아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네, 지금 이렇게 책이 있거든요. 네, 좀 준비를 해봤어요. 뭐가 뽑혀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전에 소개드렸던 책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아닌 것도 있고요. 최근에 도서관에서 대출받아서 읽고 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산 게 대부분이긴 한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젠네의 책수다 라이브입니다.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네,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 대한 수다 떠는 방송인데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들, 간단한 감상, 또 추천의 말이나 뭐 비추의 이야기도 하고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책을 저에게 추천해 주셔도 되고요. 읽었던 책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생각나는 책 있으시면 네. 하루에 책을 얼마나 읽으시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책을 읽으면 좋다던데 좋다더라고요. 독서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규칙적으로 책을 읽지는 않고요. 글쎄요. 많이 읽는 날은 정말 많이 읽을 때는 정말 많이 읽을 때는 막 대여섯 시간 그냥 하루 종일 읽는 거죠.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렇게 읽을 때도 있는데 또 아예 안 읽는 날도 있고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그래도 못해도 진짜 못 읽어도 한두 시간? 평균 서너 시간 정도, 3시간 반, 4시간 좀 안 되겠구나. 네, 그 정도 읽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젠네 책스 라이브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책에 대한 자유로운 감상,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10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보통 이렇게 알람이 뜨고 많은 분들이 오시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셔서 이야기를 좀 해봤네요. 이 책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좀 과알못인데 과학에 또 관심은 있어서 되게 알고 싶은 또 욕심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과학 입문서들을 좀 챙겨보는 편인데 좀 잘 나왔다 하면 좀 챙겨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연히 제가 또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거 어떻게 아시고 어떤 제가 인스타 팔로우하는 분 아마 출판사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21세기 북스 네 출판사 관련된 어떤 분이 제 다이렉트 메시지로 이 책을 좀 읽어보고 서평 남기는 서평단 이벤트에 좀 참가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냐 메시지가 와서 책을 찾아봤는데 좀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좀 서평단 이벤트로 책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도착을 했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크로스 사이언스라는 책인데요. 여기 보면 프랑켄슈타인에서 AI까지 과학과 대중문화의 매혹적 만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콜라보, 과학과 뭐 대중문화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그런 각 분야의 콜라보를 해서 어떤 융합을 시도한 책이 아닐까 그런 인상을 주는데요. 목차를 보니까 대중문화와 과학의 크로스라고 해서 일부에서는 과학자의 이미지 미쳤거나 괴짜거나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메리 셸리의 이제 소설이죠. 네,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이것은 영화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영화인지 좀 긴가민가한데 네. 그러니까 이제 소설과 아마도 영화를 과학적 요소하고 이제 결합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쭉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우먼 과학자는 없다. 그래서 퀴리 부인 이것도 역시 문학 작품인 것 같고요. 전기문일까요? 그리고 2부에서는 세상과 과학의 크로스라고 해서 계속해서 유토피아, 새로운 아틀란티스 뒤를 돌아보면서 또 1984 조지 오웰의 1984가 보이네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도 보이고요. 네, 보이지 않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보고 있다. 네, 그리고 인간과 과학의 크로스. 그래서 네, 계속해서 지금 저도 모르겠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알겠다. 로보캅, 공각기동대, 블레이드 러너 이런 거는 애니메이션 아닌가요? 네, 정말 뭐 코스모스, 아비뇽의 처녀들 이건 그림인데 네, 혈의 누 등등 지금 굉장히 다방면에 걸쳐서 뭐 문학뿐만이 아니라 영화 또 애니메이션 그리고 심지어는 회화 작품까지 굉장히 다양한 다방면의 문화 전반에 걸쳐서 그 중에서도 과학과 이렇게 크로스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읽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 과학과 인문학 분야를 이렇게 좀 통합해 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그쪽에서 또 관심 있게 읽은 책이 지난번 방송 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김상욱 교수님의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이었거든요. 네.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이 정말 과학 인문 교양서로도 손색이 없지만 또 과학을 나름대로 해석함에 있어서 좀 인문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과학의 어떤 개념이나 이론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새로운 그런 관점을 또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과 인문학의 콜라보를 시도하고 있는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책도 그러한 저의 기대를 좀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방송 때 제가 한번 읽어보고요. 인스타그램에 서평도 얼른 남겨야겠죠. 책을 무상으로 제공받았기 때문에 얼른 이런 거는 빨리빨리 올려야 되는데 제가 요즘 조금 게을러져서 서평이 좀 뜸했어요. 책을 조금 덜 읽었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무튼 요즘 조금 독서에 게을러져서 서평도 좀 뜸해지고 했는데 다시 한번 좀 박차를 가해서 또 돌아오는 한 주 열심히 읽고 서평을 남겨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의무감으로 읽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의무감으로 읽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서평단 이벤트를 신청을 해서 그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준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가 요청했던 거라 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네네 맞아요. 안 읽어지면 안 읽는 거죠. 맞습니다. 읽기에 대한 부담을 내려놔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게으른 혀라는 게 지금 에세이입니다. 네. 배순아 작가님의 수필집이죠. 네. 뒤에 보면 문학평론가 세 분의 이 책에 대한 평론이 나와 있는데 네, 어디서 많이 보셨죠? 제가 아직 못 읽어봤어요. 책들이 밀려 있어서 그거 읽느라고. 네, 제가 사실 이 작가분을 개인적으로 좀 알아요.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책은 어떻게 쓰셨을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대가 돼요. 네. 이게 저도 언젠가 책을 내고 싶은 그런 원대한 어떤 꿈이랄까요? 네, 그런 게 막연하지만 있는데 이렇게 제 주변 지인분이 이렇게 책을 냈다고 하면 그렇게 반갑고 참 멋져 보이는 거 있죠. 네. 저의 꿈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멋집니다. 이 책 꼭 읽어보고 다음 주에 가능하다면 서평과 함께 이 책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숙제입니다. 이제 숙제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읽을 책이죠. 읽을 책. 숙제라기보다는 읽을 책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좀 넣어놓고
음. 오늘따라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네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좀 컨디션이 목이 좀 갈라지는데 듣기에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아유, 제가 목이 좀 평소에도 좋은 편이 아닌데 무슨 무리를 했는지 오늘 좀 더 안 좋네요. 하, 오늘 일단 나눠보려고 가져온 책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4권인데 괜찮다니 다행입니다. 네네.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제가 읽으려고 빌려왔다가 읽은 책, 읽다만 책, 읽을 책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여기까지가 지금 읽으려고 아니구나. 네, 여기까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야겠다. 도서관이요. 도서관은 순천이 제가 사는 지역 순천인데 도서관이 정말 잘 돼 있어요. 도서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시립도서관들이죠.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데 저는 책을 찾아서 도서관에 다닙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라 막 이 책이 저 도서관에 있으면 그 책 찾아 저 도서관에 가서 빌리고 또 다른 책이 또 다른 도서관에 있다 그러면 또 그 책 찾아서 또 다른 도서관 가서 빌리고 그래서 정말 순천 시내에 있는 도서관들이 많은데 거의 한 서너 군데 정도는 그냥 책을 찾아서 다니는 것 같아요. 네. 애지간하면 책을 찾아서 다닙니다. 근데 도서관이 규모가 좀 커서 거의 애지간한 거는 한 도서관 안에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닌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럴 때만 도서관을 이제 다른 도서관에 책을 찾아서 갑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도서관이 여러 군데에 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순천만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순천은 굉장히 독서하는 시민 문화를 좀 지원한다고 할까요? 네, 그런 시스템이 꽤 잘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상에 일주일 동안에 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2주일은 줘야 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순천 대출 기간이 2주일이거든요. 한 번 빌리면 2주 동안 가능하고 또 한 번 대출할 때 대출 한도가 20권이에요. 물론 20권을 다 빌려서 본 경우는 거의 드물긴 하지만 아무튼 굉장히 여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좋아요. 그냥 이것저것 막 다 읽고 싶은 책 빌려다가 뭐 한 10페이지 읽고 반납을 하더라도 그냥 그 기분이 참 좋아요. 이 새롭게 읽을 책들을 모조리 이렇게 잔뜩 도서관에서 대출을 해와서 책탑을 쌓아놓고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골라 읽는 재미. 이게 또 엄청 쏠쏠합니다. 네. 근데 20권은 좀 욕심인 것 같고요. 제가 20권을 빌렸던 적도 있었는데 절대 못 읽더라고요. 2주 동안. 한 태반은 뭐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반납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요즘에는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읽을 책들만 빌리자 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빌려가지고 왔어요. 또 지금 몇 권인가요? 8권이네요. 네. 이 중에서는 이제 독서 모임 관련 책도 있습니다. 제가 독서 모임을 2개를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독서 모임 책 읽고 싶으신 분들이면은 정말 추천합니다. 독서 모임 다니시면 책을 더 읽게 돼요.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잘 안 읽으시는 분들이 책 읽기 위해서 독서 모임 나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정말 그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독서 모임 가기 전에도 저는 책을 읽긴 읽었지만 거기를 다니게 되면서 더 책을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책 읽는 양이 좀 더 늘었어요. 이게 읽어야 될 책이 그 독서 모임 지정책으로 더 늘어나니까 이건 또 읽어야만 하잖아요. 읽어야만 하는 또는 숙제처럼 또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책을 꼭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독서 모임 책은 이거예요. 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레프 톨스토이,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옛날 책인 것 같은 지금 색이 많이 바랬어요. 책 종이가 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누렇거든요. 이게 변색이 많이 됐고, 네. 그렇긴 한데 뭐 오래된 책이라고 해서 뭐 읽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톨스토이가 맞습니다. 그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네, 이런 진짜 세계적으로 아주 정평이 난 그런 장편 소설을 썼던 세계적인 대문호 그 톨스토이입니다. 바보 이반의 죽음. 그것도 톨스토이의 작품이 맞을 거예요. 네, 저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게 죽음 시리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톨스토이가 죽음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썼던 소설들이 몇 개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여기 지금 보면 이 책에서도 지금 이반 일리치의 죽음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새 죽음, 주인과 하인 이렇게 3개의 단편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땅 욕심 부리다가 죽으네. 땅 욕심이라니. 땅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중요한 건가 봅니다. 비싸고. 걷는 만큼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군요. 이 끝없는 욕심이 화를 불러왔네요. 그런데 정말 땅이 너무 비싸잖아요. 네, 사기도 쉽지 않고 돈이 있어도.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가 그런 제안을 한다면 그렇게 죽을 때까지 걷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무섭다. 이 책은 안 읽어봐서 이것도 읽어보고 제가 괜찮으면 아마 서평 올리겠죠? 네. 그리고 또 다음 방송 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한국의 페미니즘 고전 읽기라는 부제가 달려있고, 이제 제목은 나혜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이 나혜석이라는 분이 되게 옛날 분, 1896년생이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에 태어나셨던 소설가이자 화가, 또 독립운동가이자 페미니스트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네, 네 1890년생, 96년생 네, 그 당시에 이렇게 어떤 근대 교육을 받는 여성이 극히 드물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나혜석이란 분은 당대에 굉장히 예외적인 좀 특이한 그런 여성,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신여성이라고 할까요? 네, 그 신여성의 어떤 모태, 시초가 된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해요. 굉장히 도발적인, 그 당시에는 정말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글들을, 그리고 또 활동들을 많이 하셨다고. 근데 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모던 걸, 그렇죠. 굉장히 앞선 현대적 여성이었죠. 시대를 너무너무나 앞선.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그 뒤를 계속해서 이제 계승해 나가면서 지금의 어떤 여성의 지위가 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분이 개인사도 굉장히 좀 파란만장하신데, 네, 이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불륜에 굉장히 엄격한 사회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다른 남자하고 이제 연애를 하면서 그 사건이 이제 문제가 돼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네, 정말. 그리고 48년이면은 이분이 몇 살이지? 거의 50세 정도쯤에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정말 역경과 굴곡진 인생을 살다 가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얼마나 다른 남자하고 바람난 게 얼마나 이슈가 됐겠는지는 상상이 안 갑니다. 네, 어마어마한 욕을 얻어 먹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이분의 사진이고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탐험하는 자가 없으면 그 길은 영원히 못 갈 것이오.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역사를 무엇으로 꾸미잔 말이오. 다행히 우리 조선 여자 중에 누구라도 가치 있는 욕을 먹는 자 있다 하면 우리는 안심이요. 근데 이게 되게 옛날 분인데 이 말씀은 너무 와닿지 않나요? 지금도 참 굉장히 그렇죠. 저고리 딱 보면 그때 느낌 나죠? 정말 옛날 분이라는 게 딱 실감이 되는데, 정말 세상이 변하기 위해서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고 일종의 욕먹을 각오도 필요한데, 그 가치 있는 욕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그 말 속에 들어있듯이 가치 있는 일이다. 그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는 걸, 그게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여성의 탄생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이죠. 그 당시에 조선이 있었던 때에 태어났었으니까 아직 뭔가요? 오늘 차분한가요? 제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아서 더 그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나셨으니까, 대한제국 이전이니까요. 그래서 조선 최초로
여성 화가로서도 최초로 예, 전시회를 엽니다. 예, 그때도 정말 떠들썩했는데 네, 최초의 여성 화가 전시회라고 하니까 아마 좀 소문이 많이 났겠죠. 네. 그리고 그 외에 그 뒤에도 이제 화가로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네, 글도 열심히 쓰십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글 쓰는 여자가 없었어요. 글을 쓰는 일은 오로지 남성들만의 어떤 당연한 전유물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되게 좀 그래서 뭐야? 여자가 글을 써?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나혜석 이분이 쓴 글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책이 이 책이 이분이 쓰시긴 했는데 엮은이가 장영은 씨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글을 이렇게 엮어놨네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글, 뭐 경희, 어머니와 딸, 독신 여성의 정조론, 독신 여성의 정조론. 이야, 이런 거 진짜 이런 거를 그 당시에 얘기한다라는 게 진짜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지, 또 얼마나 그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을지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네. 뭐 우애 결혼, 시험 결혼이라는 말 굉장히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데 네, 이혼 고백장. 와우. 이것도 진짜 대박인데 이게 되게 유명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불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전 남편과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을 하면서 당연한 얘기지만 이 나혜석 본인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혼하게 된 어떤 사정 얘기, 어떤 계기, 그리고 나의 심정 이런 것들을 아주 낱낱이 글로 쓰셨어요. 내 당시만 해도 그때 이혼당한 여자, 그것도 바람을 피우고 이혼당한 여자는 대역죄인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텐데 너무도 당당하게 자기가 이혼하게 된 경위를 글로써 쓰셨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죠. 이런 글은 사실 지금도 쓰기가 어렵잖아요. 지금도 누가 요즘은 예전보다 좀 낫긴 한데 요즘 누가 뭐 자기 이혼했다고 글 쓰나요? 시시하고 조용히 지내기에 바쁜데 그게 일반적인데 지금도 그런데 정말 대단합니다. 독신으로 사셨나요? 저도 이분 네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혼 이후에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여기 지금 소개글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네,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그림과 글을 놓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네 그러지 않았을까? 저도 잘 정확하게는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네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또 확실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나혜석 그냥 봐서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혜석 최린 이분이랑 이제 네 불륜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찾아볼까? 잘 모르겠네요. 계속 독신으로 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거 진짜 기대가 됩니다.
글도 엄청 잘 쓰셨다던데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개인사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대요, 이분이. 네, 뭐 가족들에게 다 이제 버림을 받고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인생이 가시밭길 같았을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상처가 깊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것을 다 꿋꿋이 받아들이고 자기의 가야 할 길을,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그런 아주 멋진 여성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좀 읽어보려고 빌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펑크777님 이번에는 와주셨군요. 지난번에 제가 방송 지각을 하는 바람에 기다리다가 잠이 드셨다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늦었어요. 이 책은 제가 최근에 이제 팬이 된 구병모 작가님의 장편 소설입니다. 네, 파과. 이 파과하고 이 아가미, 이게 최근에 같은 출판사에서 자음과 모음이 맞나? 네, 그렇죠. 자음과 모음이라는 같은 출판사에서 세트처럼 이렇게 좀 디자인 되게 세트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막 사고 싶은 막 구매 욕구를 막 자극하는 그런 표지로 예쁘게 나왔던데, 저는 이거를 이제 최근에 읽었는데 아가미부터 소개를 드려야겠다. 아가미, 이것도 이제 구병모 장편 소설입니다. 이 책은 그렇게 장편이지만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서 금방 읽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거 포스트잇 플래그도 붙여가면서 좋았던 구절만 몇 군데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주 간략하게 줄거리 앞부분만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읽어드려야겠다. 이 아가미는 이제 어떤 한 남자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이 남자아이는 근데 좀 독특한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이 아가미 같아 보이는 그런 신체 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분명히 사람인데 이 목 뒤쪽 양옆에 이렇게 상처도 아닌 것이 약간 초승달 모양으로 움푹 벌어진 패인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아가미인 겁니다. 그래서 아감이 달린 인간이에요. 그 인간 소년이 이제 주인공인데요. 어쩌다가 이제 아주 조용한 시골 마을, 호숫가 마을에 얹혀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 할아버지네 집에 얹혀 살게 되는데, 이제 그 아들이 또 있고요. 또래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소년이 이제 그렇게 성장해 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아감이 달린 소년이 이름이 곤입니다. 곤이 맞나? 잠시만요. 네, 곤입니다. 맞아요. 곤이에요. 곤인데 이 곤이 얘가 우연히 이제 실수로 사고로 강물에 빠진 여자를 구해줍니다. 수영을 또 기가 막히게 잘 하거든요. 약간 반절은 인간이고 반절은 물고기인 듯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수영 실력으로
사고로 물에 빠진 여자를 구해주게 되는 걸로 소설이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그 여자입니다. 여자의 시점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사람이었든 물고기였든 혹은 넷이었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가 저한테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저는 집에 가서 엄마를 돌보며 필사적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사실뿐이에요. 다음에는 정말 이런 일이 있으려야 있을 수도 없겠지만, 또다시 물에 빠진다면 인어 왕자를 2번 만나는 행운이란 없을 테니 열심히 2팔을 휘저어 나갈 거예요. 헤엄쳐야지 별 수 있나요? 어쩌면 세상은 그 자체로 바닥 없는 물이기도 하고. 이 마지막 말. 어쩌면 세상은 그 자체로 바닥 없는 물이기도 하다라는 그 말이 너무 묵직한 느낌을 주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좀 구병호 작가님의 그 참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 저는 좋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냥 뭐랄까요, 야가미는 그렇게 특별히 강렬하게 막 그 전에 읽었던 뭐 단 하나의 문장처럼 그렇게 막 강렬하게 와닿는 작품은 아니었는데, 그냥 그래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게 읽었어요. 그냥 술술 읽힌다는 느낌으로. 그랬습니다. 파과도 좋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파과도 읽어보려고 데려왔는데, 파과는 아직 지금 못 읽었어요. 큰일이에요. 진짜 읽을 책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이 가족이 해수욕장으로 놀러 옵니다. 방학인데요. 방학을 맞이해서 놀러 오는데, 사실은 이 해수욕장에 꾸역꾸역 짐을 싸가지고 온 것도 실은 아이들 학교에서 내주는 빌어먹을 방학 숙제 때문으로 부모님과 온 가족의 단란한 피서 기록을 10분 안팎 동영상으로 저장해서 제출하라는 수행평가였는데, 아빠는 그렇게 손이 많이 가거나 아이들 수준의 무리여서 최소한 어른이 신경을 써야 꼴이라도 갖출 수 있는 과제에 일절 관심을 보이는 법이 없고, 엄마는 이 과제에 담긴 2가지의 전제 조건을 혐오하고 있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불안해하며 왔다가 쌓인 불만이 서로 터진 참이었다. 그러면은 그 과제에 담긴 2가지의 전제 조건, 그 혐오하고 있는 전제 조건 2가지가 뭐냐? 그 2가지란, 하나는 모든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있을 것이며 따라서 가정은 화목하리라는 오류. 또 다른 하나는 모든 화목한 가정이 캠코더나 그에 준하는 전자기기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물질적으로 넉넉하리라는 짐작. 그렇습니다. 이 2가지 때문에 이 2가지를 전제하고 있는 이 방학 숙제가 정말 혐오스럽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방학 숙제도 낼 때 진짜 여러 가지를 많이 숙고를 하고 내야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것도 가볍진 않아요. 재밌게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볍게 읽어질 책은 아닙니다. 굉장히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사이의 어떤 관계,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하고요. 이 곤이라는 아감이 달린 소년과 또 그 소년이 얹혀 사는 집에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 예, 그 둘의 관계가 또 굉장히 미묘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더 이야기를 하면 이제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네,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파과는 제가 읽어보고 좋으면 평을 남기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대문학 핀 시리즈죠. 네, 현대문학에서 나온 네 맞습니다. 현대문학 핀 시리즈라고 이렇게 참 얄쌍한 사이즈로 정말 작아요. 네, 작고 조금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 이렇게 작습니다. 네, 제 손가락 요만하네요. 요만한 너비의 아주 작은 책입니다. 딱 정말 가방 속에 넣고 들고 다니면서 읽기에 좋게 만들어졌다는 느낌? 네, 그렇고요. 네, 굉장히 가볍습니다. 가볍고 두께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현대문학 핀 시리즈로 나오는 책들이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도서관에 이 시리즈 책이 들어올 때마다 좀 눈여겨보고 있는 편입니다. 괜히 또 시리즈라고 하면은 또 손이 가요. 네. 그래서 출판사에서 시리즈를 자꾸 내나 봅니다. 그리고 이 책도 정말 기대가 되는 책인데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좀 기대가 되는데 네. 이 책은 이제 이다희라는 분이 쓰셨어요. 네. SNS부터 에세이까지 재미있고 공감 가는 글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 끌리죠. 제목도 그렇고요. 굉장히 읽어보고 싶게 제목이랑 책 디자인을 잘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이다희라는 분은 빨간 교정 흔적. 네. 네, 맞습니다. 원래 책이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네. 뭔가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네. 재미있게 하네요. 그러게요. 여기도 책 등에도 이렇게 똑같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다혜라는 분을 제가 알게 된 계기가 이동진의 빨간 책방이라는 팟캐스트 진행하시는 그 이동진님 영화 평론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또 책도 엄청나게 읽으시거든요. 다독가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그분이 이제 책을 읽고 책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팟캐스트를 꾸준히 운영을 하시면서도 독서 분야에서 또 이제 좀 명성이 있는 분인데 그 이동진 씨 그분이 이다혜 이분하고 이 작가님 이다혜 작가하고 같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동진 씨가 이동진 독서법이라고 자기 나름의 독서에 관한 생각과 독서하는 뭐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쓴 책이 있는데 독서에 관한 책 거기에다가 이동진 씨가 그 이다희 씨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을 그 책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동진 독서법이라는 책을 읽고 네, 이런 분이 있구나 이다혜라는 분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이제 그냥 알고만 있었는데 네, 이분이 쓰신 책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글쓰기에 관한 책이라서 더 관심이 갔습니다. 제가 또 글쓰기에 관심이 있어서 글을 좀 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써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샵 표시가 뭐예요? 샵 표시 글쎄요 모르겠네요. 태그 해시태그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여기에 샵 표시가 있는지. 잘 쓰는 사람 위에 네, 샵 표시가 있는데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글쓰기 관련 책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글쓰기 관련 팁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프롤로그 보시면 딱 느낌이 옵니다.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그래서 글쓰기 초보자들을 위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쓰고 싶은데 써지지 않는다. 보고 읽은 것에 대해서 쓰는 연습. 그리고 삶 가까이 글을 끌어당기기. 그리고 퇴고는 꼭 해야 합니다. 에세이스트가 되는 법. 이제 글을 써볼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글쓰기에 대한 짤막한 챕터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부담이 없습니다. 읽기에 부담이 없고 이런 책은 글쓰기의 최전선이라는 책도 참 그 글쓰기 관련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좋은 책이었는데 이 책도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또 새로운 거 하나를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에 부풀어서 또 읽어보고 싶어지네요. 책 읽기에서 쓰기로 나아가셨 관심사가요. 네, 그렇게 근데 그게 제가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책을 계속 읽고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좀 저도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일단은 자연스럽게 서평을 쓰게 되면서 책 속의 글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서평이라는 것도 참 좀 애매해서 서평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독후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책 속의 글을 쓰게 되면서 좀 뭐랄까 글을 잘 쓰고 싶은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좋으니까 이제 책에 대한 글을 써야겠다. 책에 대한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글을 좀 더 잘 쓰고 싶다. 글을 좀 더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글쓰기에 관한 책으로 이제 관심사가 옮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여튼 네, 글쓰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쓰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분들,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 이게 또 굉장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성에 대한 얕지 않은 지식이래요. 주제가 성이라서 일단은 한 번쯤 눈길이 가고요. 다들 암묵적으로 굉장히 알고는 싶지만 대놓고 물어보기는 좀 껄끄러운 그런 주제잖아요. 성이라는 게 약간 금기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은 이제 정신분석학부터 사회학까지 다양한 학문으로 바라본 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얕지 않더라고요. 정말 얕지 않습니다. 성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지식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책 읽다 보면 성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좀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가 정말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부분들이 아직도 많구나 라는 거. 이게 보면 여성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1장에서 프로이트의 성에 관한 3편의 해석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자죠. 이분의 이 정신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성에 대해서, 이 정신분석학적으로 바라본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가면을 벗어라, 이거는 이제 비렐름 라이히의 오르가즘의 기능인데, 저는 2장까지 읽었거든요. 지금 2장까지 읽고 지금 아직 독서가 멈춰 있는데, 2장이 굉장히 좀 저는 뭐랄까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게 되게 오래된, 나름 또 이것도 나온 지가 꽤 된 책인데, 지금도 사실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는데, 조금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핵심적으로 좀 요약을 하자면, 이제 이 빌헬름 라이히는 이 오르가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방송이 1시간 다 돼가지고요,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에 대한 얇지 않은 지식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